이민세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바이오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믿을 만한 건 이제 바이오인데요. 네. 가장 바이오의 어쨌든 최근의 상승의 근간은 어쨌든 뭐 이유를 표면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금리 인하였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게 되면 세론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부터 이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첫 금리 인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짝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금리 수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 그것도 같이 보면서 바이오들도 하나 이제는 우리 자금 조달하기 쉽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받았던 성장주의 밸류 좀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근데 밸류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 지금은 돈을 그렇게 못 번다고 하더라도 밸류를 가질 정도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시장에서 얼마큼 평가해 준다든가 우리 지금 이거 라이센싱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 회사가 이제 판매되기 시작해서 로열티 받는 때까지 다 계산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돈 받아라고 하는 그런 미래 가치라도 좀 확정된 부분이 있어야 지금 밸류를 끌어오든 말든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그냥 바이오하게 되면 한 2010년대 때 나왔던 신약 개발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구체화된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많이 스마트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제약바이오는 항상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코로나 때는 뭐 백신하고 치료제에서 움직인 거고요. 네. 최근에 사실은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전까지는 당뇨 비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비만 뭐 네. 노보노지스크, 네. 일라일리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약이 다시 그죠? 네. 뭐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일단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혹은 또 나올 수 있는 뭐 신약 모멘텀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약간 3세대 정도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단순하게 봤던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 개발의 꿈 이거 이제 지나갔고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두 축의 바이오를 보게 되면 약간 바이오시밀러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특허 만료가 된 오리지널 약품들을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에 걸맞게 또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선봉장에 쓴 게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 바이오에피스 갖고 있는 삼성 쪽에서도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CMO 이쪽으로 한번 한우물 파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성과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이제 빅파마들이 지금까지 해서 내가 이거 연구 개발했고 돈 엄청 들어가서 나에 대한 특허를 한 10년 보존해줘. 그러면 그때 열심히 팔면서 그때 나왔던 연구 개발비 이런 걸 다 되돌리고 그다음에 내가 수익이 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특허가 딱 만료되게 되면 만료되자마자 그거를 보고 있던 요거를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렇죠. 내 입지를 많이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미국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약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뭔가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줘야 됩니다. CC 같은 거로 지형 변화 그죠? 제형 변화가 이제 네. 들어오기 네.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SC 제형도 있을 거고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뭐 한번 이거 그러니까 약간 제형을 변경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한 번 먹을 거 아니면 한 번 주사 맞을 거를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를 한 달에 한 번 맞게 된다. 이것도 상당히 또 높은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경구용. 편한 거예요. 이제 주사 맞고 그 정맥 주사 맞고 이러고 한 3시간 있느니 이거 다 됐고 몸으로 들어가서 먹는데 이게 몸에 퍼져서 또 위산을 다 피해서 요리조리 가서 내가 필요한 거기 가지고 딱 거기서 이제 약효를 발휘한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약간 표적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제형 변경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지금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게 알테오전을 비롯한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여전히 주가는 제법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뭐 기승전 알테오젠, 네. 리가켄 바이오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머크사와 함께 나오는 변화에서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잠깐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플랫폼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납품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서 우리 나랑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또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끌고 나간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비슷한 기술을 통해서 확장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이 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들을 봤었을 때 계속 또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거고 또 알테오저는 그거 말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에 연관도 있습니다. 샌도즈라는 회사랑 같이 확장시켜가는 구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 회사로서의 면모가 더 커지고 있고 네. 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적용해서 또 레벨업을 시킨다. 그런 과정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에서 뭐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 관심 있는 쪽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특허 완료에 따른 혹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CMO, CDMO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을 장중에 한번 찍었고 네. 그건 뭐 조금 조정인데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93만 원대 와 있고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좀 잘 못 가는 것 같고 나머지 무슨 뭐 약간 좀 그런 중견급의 CMO 업체들도 거론이 되면서 관심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좀 많이 묵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리 잘 맞을 때 들어가서 이건 약간 좀 매매하는 성격적으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던 CMO 관련된 쪽에서 박상 이제 미국에서도 하원에서 9월달에 법안 발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ST팜 같은 경우 올리고부터 mRNA까지 모든 원료들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저평가다 이런 쪽으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걸 열심히 따라가는 게 바이넥스, 뭐 에이프로젠 이런 회사들도 우리 다 CMO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종근당도 있긴 있어요. 네. 종근당 바이오에서 우리도 업체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또 여러 업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얼만큼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대용량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거는 또 숙제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또 주문을 받을 것 같다가 중국 쪽에서 우시바이오 앱스 이거 다 제끼고 그다음에 한국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캐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캐파가 돼서 우리한테 수주가 받을 것 같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거거든요. 초기에는 그때 만약에 뭐 증자나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악재일 것이냐 호재일 것이냐. 근데 바이오 쪽은 대부분 그 자금 조달이 오히려 앞으로 더 확실한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런 자금 계획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주가 되는 것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날개를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들에 대한 변화들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만 당뇨입니다. 네.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나 엘라이릴리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GLP-1, 네, 펩토론 같은 게 뭐 엄청 관심 있게 올랐는데 얘도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랬어요 그때. 네? 그때 네. 한번 분위기 나왔었을 때 약간 네. 증자가 있었죠. 예. 증자가 있는 과정 쪽에서 무거워졌었고,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물질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안 밝혀요. 어디랑인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디 아니냐 추측은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조금 좀 그렇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삼천왕제약 이것도 그쪽도 펩타이드 치료제 관련된 펩타이드 관련된 쪽에서 우리 일라이리랑 소지 않는다 이런 뭐 루머 나오다 보니까 루머 나오면 또 우쭈르륵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있는데 아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고 펩티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지금 그렇테메가 아니라 그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뭔가의 좀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좀 탄력을 받겠죠. 네. 일단 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큰 축으로 연결되면서 비만 치료제의 강제로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 2030년까지 50% 적어도 매년 그러니까 CAGR은 거의 20-30%씩 성장하다 보니까 돈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시험이 전 세계에서 4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라이릴리 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면 제파운드보다 더 좋은 거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게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걸 텐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보면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사 그 약효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거 먹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효과 나와라고 하는 제형 변경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또 내 좋은 기술이 더 좋아 이렇게 나올 네. 수 있을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파이 깎아먹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생각하고 스타디할 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누가 녹십자를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네. 녹십자를 딱 보니까 그래 그렇게 못 오른 유한양행 올랐으면 녹십자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근데 뭐 딱 보니까 주가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약바이오들은 꽤 많이 올라서 선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기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 탑 3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알테오젠. 그런데 제가 아니에요? 탑 3, 탑 4, 탑 5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한때 제약바이오를 너무 예상하고 네. 거기서 뭐 공격적인 매매도 많이 해봤고 하다가 느끼는 거 하나는 제약바이오는 욕심을 가져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한 팔아주고. 그때 다 이제 뭐 무슨 그렇죠. SNS에서 그때 관심이 다- 확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때 그러냐면 ABL 바이오 예. 다 좋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 맞아요. 쓸 때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한투에서 사모펀드 정리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럴 때 쭉 갔던 거 지금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 순간적으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남들이 박수 칠 때. 네, 좀 그러셔야 됩니다. 예. 같이 치고 안 되고. 그때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차트가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것도 파는 게 좋겠다 하고 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다시 자리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심리를 이용하면서 또 등락폭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또 엇박자타면 또 되게 그렇죠.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서 막 공격적으로 할 섹터는 아니다. 기다리면 또 적정하게 내려온다. 네네. 그때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를 깔고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예, 첫 번째는 아까 알테오젠 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성과 냈다 그러면 유한양행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어느 쪽에서 자리 잡느냐라고 한번 보시면서 지금 부근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뭐 털렸죠 저도 네. 그냥 10여 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추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수급이나 탄력들 보시면서 약간 밀려가면서 또 확인해봐야 되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거 많은데 그래도 ST팜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ST팜의 특징은 지금 그때 자금 조달을 좀 했기 때문에 12전환에 대해서 물량이 나올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나오는 거 좀 소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출렁이 나왔을 때 그런 때에서 좀 적정하게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절대 따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이 회사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네. 조정 나올 때 보면 또 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 했나요? 그 안에서 얘기 안 한 거는 없죠. 의료기기나 의료 AI 이런 쪽은 또 좀 다른, 그죠? 바이오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어서. 다른 영역이긴 하죠. 네네. 근데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대란이 저희도 좀 겪을 만큼 겪었고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분들 찾기가 하늘에서 구멍 요즘 응급실 가게 되면 의사분이 없다면서요 거의 정부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역할들을 이런 AI 의료 업체들이 네. 비대면 쪽에서. 보강을 해주다 보니까 성장은 높습니다. 음.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항상 뭐 리포트 나오고 그럴 때가 또 보면 단기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맞아요. 이쪽 붙은 네.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뉴스 나올 때 쫓아가 가지고 나중에 물리는 것보다 그죠? 네, 근데 기업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니까 관심 있는 기업을 셀렉해 놓고 계속 스터디 하다가 그죠? 네, 세상 관심 없을 때 좀 사오다가 세상이 막 알아주기 시작하고 좋아라 할 때 그래 내 팔아주마 그죠? 그렇습니다. 네, 트리거가 나올 때 네. 캐털리스트가 있을 때 팔아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바이오입니다. 아쉬우면은 요만큼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팔았다가 그러면 있어야 또 계좌에 있어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만큼 밀렸다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서 다시 늘려놓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남겨나? 좀 섭섭하잖아요. 네. 4주, 네. 4주 세요, 4주. 네. 예. 4달러? 예. 네. 예, 경제 토크 바이오 이야기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